폼 환경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솔리드, 곡면의 것과 같습니다. 메뉴 구성은 작성 메뉴, 수정 메뉴, 대칭 메뉴, 유틸리티 이 4개가 T스플라인 관련 메뉴입니다. 작성 메뉴를 드롭다운해서 살펴보면 2D 도구인 스케치를 제외하고 3D 도구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T스플라인 모델링을 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자, 평면, 쿼드볼, 원통, 원환, 구, 파이프라는 T스플라인 기본 형상 객체들을 통해서 이것을 변형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수정해가는 방식입니다. 마치 찰흙덩어리를 가져다 놓고 조물조물 누르고 잡아당기면서 형상을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면이라는 기능을 통해 T스플라인의 면을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참조 이미지를 두고 그것을 따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솔리드나 곡면 모델링에도 있는 기본 모델링 도구인 돌출, 회전, 스윕, 로프트 중 하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조 객체가 없다면 스케치가 필요하겠죠? 작성 도구들은 목표 객체가 아닌 시작 객체를 만들어내는 도구라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 객체를 편집하는 도구들은 바로 이 수정 메뉴 안에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살짝 볼까요? 밀고 당기기를 통한 형상 편집 도구, 디테일한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결을 추가해주는 도구, 벌어진 모서리나 점을 연결시켜주고 메꿔줄 수 있는 도구, 모서리를 각지게 만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도구, 틀어지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결을 가진 부분을 보다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 두께 또는 옵셋 도구, T스플라인 객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결 및 해제시키는 도구, 이렇게 용도에 맞게 도구들을 모아 구획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수정 메뉴는 솔리드와 곡면 모델링과는 다르게 좀 생소한 기능들도 많이 보이죠? 하지만 예제들을 통해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대칭 메뉴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 있는 도구들은 생성된 T스플라인 객체가 대칭선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만 수정이 되어도 나머지 부분도 함께 수정되도록 할 수 있는데 좌우나 상하, 앞뒤 대칭도 가능하고 원형 대칭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구획에 있는 메뉴는 T스플라인 요소가 아닌 객체 자체를 대칭 복사하고 원형 배열 시켜주면서 앞에 얘기한 기능을 갖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당연히 대칭을 없애는 도구도 있고요. 배열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T스플라인 객체를 에러 없이 안정적인 객체로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이것도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나머지 도구들은 솔리드나 곡면 모델링 툴에도 공통으로 있는 메뉴들이라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T스플라인 모델링의 핵심은 바로 이 수정 기능에 있습니다. 도구바에 꺼내진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드롭다운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이콘, 지금은 한글 번역이 양식 편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영문은 폼 에디트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고 편집하고자 하는 T스플라인 객체 요소 하나 이상을 선택하게 되면 조작기가 뜹니다. T스플라인 객체의 점, 모서리, 면을 밀고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폼 전용 조작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축키 M을 눌러서 나오는 이동 복사 조작기와는 다릅니다. 이 조작기 하나로 이동, 회전, 축척이 가능하고 X, Y, Z에 대한 축 및 좌표면과 같은 좌표 공간에 대한 기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기 전에 도구바에 있는 선택 메뉴, 선택 필터, 통과하여 선택이 꼭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드래그로 전체를 선택한 후 이동시켜 볼게요. 조작기의 X축 화살표 키를 잡아 끕니다. X축인지는 뷰 큐브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Y축 방향으로도 이동시켜 볼까요? Z축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축과 Y축 사이에 있는 사각형을 잡고 마우스를 움직여 볼 텐데요. 조작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조작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XY 평면상에서만 객체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Z 평면상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YZ 평면상에서도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아크 보이시나요?
아크의 중심점에 있는 원형 키를 잡고 아크를 따라 돌리면 그 방향대로 회전이 됩니다. 회전의 중심은 조작기의 원점입니다. 세 개의 아크를 모두 한 번씩 만져보겠습니다. X축 기준으로도 움직여보고 Y축 기준으로도 움직여보고 Z축 기준으로도 움직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남은 것은 축척이겠네요. 역시 물체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만져본 XY, XZ, YZ 평면상의 이동이 가능하게 해줬던 이 세 개의 네모 모양 각각에는 그 주변에 가로바와 세로바, 코너 아크가 있죠. 그게 바로 축척을 조정할 수 있는 키입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면서 주변으로 화살표 표시가 뜹니다. 중심점 바깥으로 드래그하면 축척이 커지고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축척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X축 방향으로만 축척을 조정할 수도 있고 Z축 방향이나 Y축 방향만도 가능합니다. 코너 아크는 XY 축척, XZ 축척, 그리고 YZ 축척 이런 식으로 두 방향으로만 축척을 조정할 때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XYZ 방향, 즉 물체 전체를 균일하게 크기 조절하는 버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원점이 위치한 원형 키가 그것입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니 역시 세 방향 화살표가 뜨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축척이 커지고 왼쪽 방향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커지고 위쪽 방향은 작아집니다. 아니면 이 입력 필드에 정확한 값을 입력해 줄 수도 있는데요. 다른 조작을 할 때에도 이 입력 필드는 조작기 옆에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